세계의 핵심 질문으로 핫 이슈 정리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IQ 시간입니다. 금요일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를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426일이 넘는 굴뚝농성. 정말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농성이 아니었나. 거기서 단식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다행히 이제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스테플렉스가 2007년도에 이제 파산했던 한국합섬이죠. 한국합섬을 2010년도에 인수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고용을 전부 다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2012년도에 이제 단기 적자가 나니까 희망퇴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20명에 대해서 해고하니까 이제 이걸 사실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75m 높이의 이 서울에너지공사의 그 굴뚝에 올라가서 이제 농성을 벌였죠. 노동자들이. 그리고 단식 농성도 6일 동안 지금 벌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계에서도 25일 동안 단식 농성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는 20시간 20분 만에 6차 교섭이 이제 성공을 해서 이제 그 5명에 대해서 다시 복직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들에 대해서 3년간 그 고용을 보장해주고 2019년 최저임금에다가 이제 1,000원씩을 더한 금원을 임금으로 해서 주기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스러웠고요. 지금 이 높이가 굴뚝의 높이가 75m인데 이 소방대원들이 사실 올라가서 구조를 해낼 정도로 이분들이 건강 상태가 사실은 좋지 않았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너무 다행이라고 그래도 무사히 내려오셨어요. 그게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보면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표정이 굉장히 불편하신데 실제로 쪼개서 팔 그 생각이 아니셨다면 3년 그 고용 허락해 준 게 그렇게 힘든 약속이었는지 얼마나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보셨던 건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신임 사장님 때문에 또 교섭이 또 성공적으로 됐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 이제 더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뤄볼 IQ의 주제를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서울시정 4개년 청사진 발표, 경제 살리기 최우선. 서울시가 민선 4개년 청사진 발표했습니다. 이게 56명의 전문가와 또 서울시 공무원들이 60여 차례를 만나가지고 논의를 한 끝에 수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산 사람인데 그동안에 서울시장님들이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크게 대해서 기억이 남는 게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사실은 이제 시장 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민선 7기 청사진으로 이제 경제가 제일 문제니까 서울시장 4개년 계획을 이제 경제 그 계획 발표 위주로 이제 아마 다시 짜시고 이것을 위해서 그 10년의 그 서울의 삶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을 지금 만드셨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더 깊은 변화위원 56명과 시 공무원 60차례 정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계획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분야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래픽을 띄워주시고요. 그 그래픽을 보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게 이제 주요 과제 중에 하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래, 안전, 복지, 균형, 민주 이게 5대 목표인데요. 5대 목표에 각각 하부 목표가 있어서 25개 핵심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이라든가 또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다라든가 또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을 만들겠다라든가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을 만들겠다. 그리고 시민의 주인이 되는 민주 서울을 만들겠다. 이런 식의 그 주요 과제를 지금 내세우고 이 과제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들이 정말 말로만 그치지 않고 잘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할 마스터 플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3개의 질문을 던져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IQ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 공개합니다. 서울을 경제특별시로. 이번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방점이 경제 살리기에 찍혀있다고 그러던데 최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서울시의 경제적인 어떤 활력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기존의 평가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나오면 IQ가 갑자기 막 좋아질 듯한 느낌을 받아요. 질문 자체가 그래서 그렇겠지만 근데 핵심은 서울이 너무 정체되어 있고 성장을 멈춘 그런 도시가 아니냐 이게 이제 그동안 많았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지고 완전히 좀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실제 민생 경제를 살리고 새 성장 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곳에 이제 이번 그 마스터 플랜의 핵심 방안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집값 자극 억제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 내 삶이 행복한 서울이라든가 시민이 주인의 서울로서 현장, 혁신, 형평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시정 기조와 이런 비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고 이번에 이제 마스터 플랜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특히나 산업 경제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의 메카가 되겠다라든가 또 6대 융합 신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네, 그렇죠. 뭐 관광 마이산업 경쟁력을 갖다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 우리가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서 내놓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더 중요한 게요. 사람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많이 하겠다라고 이 부분도 얘기했다는 굉장히 거예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사람 투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자영업자 3종 세트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3기 도시도 제대로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 좀 그러니까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종합적으로 지금 이 마스터 플랜을 만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경제 살리기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김홍찬 서울시 기획조정팀장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홍찬입니다. 예. 서울시정 4개년 계획, 그 기조가 이제 현장, 혁신, 형평인데 이 세 가지를 기조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네, 그 3대 기조 중에 첫 번째 현장이라는 기조는 그 모든 문제 해결책은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그 밀착형 행정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예. 그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방법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어떤 사고의 전환을 표현한 단어고요. 마지막으로 형평은 지역 균형 발전 전략과 같이 지역별, 성별, 계층별 차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정책이 집행돼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현장혁신 형평은 그간 서울시가 이제 민성 5, 6기에 계속 강조해온 행정 방식의 하나인데요. 이제는 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DNA에 외재화된 그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뭐 경제 살리기 과제 중에서 일자리를 41만 개 만든다는 계획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 41만 개라고 하면은 정부가 약속한 양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이 시대가 이제 가장 원하는 정책수의 일자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41만 개라는 게 우리 뭐 원대한 목표인 것 같지만 이제 앞으로 4년간 이렇게 창출한다는 측면에서는 불가능한 뭐 일자리 개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는 그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들여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공공 일자리 부분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게 사실인데요. 민간 일자리 확대는 여전히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그 4개년 계획에 담긴 계획 모두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좀 모아보자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꾸몄고요. 특히 융합 신산업 육성, 스마트 인프라 기술 기반 확대, 미래형 스타트 산업 육성 같은 거, 이 첨단 일자리를 이를 통해서 창출할 계획이고요. 계획에 포함된 캠퍼스 타운이나 사회적 경제 특구 지정 등은 지역 특화형 일자리를 좀 창출해보자 이런 목적에서 계획된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돌봄 서비스 확충, 사회 서비스 설립 같이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좀 더 확충해보자라는 측면도 핵심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일자리 양보다 질의 측면이 이제 중요한 시대인데요. 노동자 권익 증진센터나 뭐 이런 다양한 그 노동자 권익, 노동시장의 불평등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작업도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박원순 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3종 세트 어떻게 본격 시행된다는 거죠? 자영업자 어려움이 뭐 작년부터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만약 아시다시피 그 서울시는 현재 그 시범 운영 중에 있고 3월에 정식 출시되는 그 제로페이를 통해서 카드 결제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률이 낮았던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보험료를 기존 정부 지원에 대해서 시가 30% 추가 지원할 계획이고요. 아파도 소득 상실되는 문제 때문에 쉬지 못하시는 자영업자나 일용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위해서는 원래부터 건강검진을
하루를 포함해서 연간 최대 11일까지 병가를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3종 세트 기대가 됩니다. 자,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6개 지역을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 진행된다는 내용, 이것도 좀 전해주시죠. 예, 그동안 이제 서울이 여러모로 이제 뭐 국제적인 도시고 성장 잠재력이 많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특화된 산업 전력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는 그 6대 신산업 성장 거점을 지정해서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집중적인 그 산업 육성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예. 예를 들자면 홍릉 일대를 바이오 의료 허브로, 예. 마곡을 R&D 융복합의 거점으로 하고요. 예. 구로 디지털 단지 등을 지밸리 예. 지정을 해서 IoT 중심의 산업혁신 공간으로 만들고, 예. 마포 그 상암 DMC를 문화 콘텐츠 중심지로, 예. 양재 개포를 AI 등 신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고요. 예. 마포를 그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벤처기업 중심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청년을 위해서 청년 미래투자기금 조성도 눈길을 뜨는데 이제 1,000억 원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이 1,000억 원의 기금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예, 그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는 그 물적 투자 말고도 인적 투자가 더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네. 지금 미래 세대인 그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그 취업이나 창업을 하는데 그 필요한 자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씨앗 자금을 저리로 이렇게 대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00억 원 규모는 4년간 총 1,000억이라는 기금을 통해서 연간 최대 500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이 미래시대 주역인 청년들이 시정 참여를 좀 확대할 수 있기 위해서 예. 뭐 청년 담당 조직인 청년청 그리고 청년의회 등과 같이 청년자치정부라는 가버넌스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 또 이제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게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인데요. 네. 계절별로 음악 축제를 브랜드화하겠다. 또 뭐 이 보면은 엄청난 아레나 그 계획도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서울 아레나 계획. 예. 그러면 서울 성장 동력에 음악을 포함시켰던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많은 청취자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싸이나 방탄소년단 예. 같은 K-팝이 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해외에서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는 사실 우리의 전략적인 문화 콘텐츠 중에 하나인데요. 예. 사실 그 문화 콘텐츠의 생산지나 소비지로서 서울은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서울 입장에서도 음악이 새로운 성장 동력임에는 분명한데 사실은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전략은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또 서울이라는 도시는 K-팝 외에도 클래식이나 국악이나 인디 음악 등과 같이 풍부한 음악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 자원을 활용해서 사계절 내내 음악이 흐르는 도시로 만들고 이를 관광이나 문화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창동 아레나나 노들섬 에코 뮤직파크, 뭐 도심권의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과 같이 그런 음악 도시 인프라를 서울 곳곳에 건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홍찬 서울시 기획조정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IQ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비강남권에 지하 경전철을 깐다. 서울시가 3기 도시철도망 계획을 내놨는데요. 일단 비강남권에 경전철을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해당 노선이 이제 그 서남권, 서부권, 동부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면목선, 즉 청량리에서 신내동을 연결하는 구간이고 신월동하고 당산역을 연결하는 목동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매공원하고 난양동을 연결하는 난곡선이 있고 현재 지금 5위 신사선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연장해서 우일동하고 방학역을 이제 연결시키겠다는 건데요. 이제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이 지역들은 뭐 지하철까지 가는데 너무 멀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내용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비강남권도 이런 교통이 좋아지니까 같이 골고루 잘 살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의정부 경전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총 사업비가 5,400억이 들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누적 적자가 2017년 기준으로 2,200억 정도 되는 예. 사실은 사업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지금 사실 판명이 나 있고요. 오이 신설전도 마찬가지로 세금만 모은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경전철을 다시 깐다 그러는 것이 과연 이제 그 투자 대비 수익성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경전철이라고 하는 데서 개념이 원래는 중량전철보다 좀 가벼운 그리고 또 그 전기를 좀 더 적게 이용하는 뭐 사실은 좀 궤도나 이런 것들을 깔기도 용이한 뭐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그런 것인데 예. 이런 것들을 까는 그 것이 실제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시스템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보완해야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식으로 그 소비자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지느냐가 관건이라 기존에 지금 실패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지금 약간 이제 선입성 공약처럼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좀 잘 수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가요? 지금 10월께 도시철도망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작년 그렇죠, 10월에.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미루다가 이제 다음 달에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뭐 다음 달에 발표가 제대로 될까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발표가 되려면 주민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국토교통부도 승인을 해야 되지 이제 그렇게 확정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좀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네. 아직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게 괜히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킨다 이런 또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들은 이제 제대로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얘기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실패한 것 혹은 앞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경전철 얘기 말고도 그렇죠. 지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광역 급행철도망 구축 이게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9호선 모든 열차가 6량으로 도입이 되면은 이 지옥철 누명을 좀 벗어날 수 있게 될까요? 여기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타기가. 맞습니다. 9호선이 원래는 4량으로, 그러니까 예. 4개의 량으로 연결돼가지고 정말 타는 사람들도 힘들고 타 있는 사람도 그렇고 내리기도 힘들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얼마 전에 6량이 사실은 증편이 돼가지고 현재는 6량이 20편, 그리고 4량이 25편으로 지금 편성돼서 좀 사실은 상당히 헐거워졌어요. 진짜 타보면. 헐거워졌다 그래도요. 거기 안에서 저 주머니에 힘들죠. 있는 전화기를 빼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얘기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헐거워지게 저 정도예요. 지금 화면에 지금 저 정도. 예, 어쨌든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 올해 말까지 전 편성을 전부 다 6량으로 이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얘기고요. 지하철 2, 3호선이 사실 상당히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후 전동차 610량을 22년까지 모두 교체하겠다라고 한 얘기인데요. 단계적으로 어쨌든 하겠지만 어쨌든 뭐 제대로 한번 잘 되는지 확인해 볼 것 같고 2022년까지 제대로 이게 완료가 될지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뭐 사실은 철도를 놓게 되면은 주변 땅값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그렇죠. 문제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땅값이 그럼 안 올라갔던 이유가 뭐겠느냐. 너무 살기 불편해서 안 올라갔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뭐 지금 그 부동산 값이 좀 저가로 그 산정되어 있는 곳이 예. 그러면은 뭐 옆도 아니고 뭐 제대로 된 그런 교통도 안 되는 곳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통 인프라만 제대로 구축돼 있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산업이 발전하거나 뭐 이렇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라서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지 좀 봐야 된다. 맞습니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6개의 산업단지라든가 일자리라든가 그렇죠. 이런 예.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다시 여의도 용산 카드 꺼낸 이유는 지난해 무기한 연기했던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 이번에 다시 포함이 됐습니다. 일부지만 다시 포함이 된 거예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이제 자꾸 이제 계획을 발표하면 저희 재판에 상당히 지장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재판 같은 거 할 때, 뭐 이혼 소송 같은 거 할 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상속 같은 거 할 때 나누는 그런 게 있는데 예. 이런 계획을 발표하면 갑자기 집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눠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런 게 또 갑자기 그다음에 없어졌다 그러면은 또 막 집값이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 외부의 그런 요인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요인 때문에 사실은 이제 왔다 갔다 춤을 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에다가 200억 원을 투입하겠다. 예. 그래서 창업 주거 복합시설을 세워서 이제 이른바 재생사업이 와이밸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예. 600억 원을 들여서 마포하고 여의도를 잇는 그런 블록체인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이런 그 사업을 조금 육성하겠다. 그래서 6대 융합 신산업 거점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지난번에 한번 꺼냈다가 들어간
통개발이라고 하는 마포와 용산, 여의도 이쪽 관련해서 그것하고 조금 구분되는 개념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구분된다고 하면 어떻게 구분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시민들에게 정확한 이해를 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 부근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이 요즘 그 용산 전자상가 일대 가보셨어요? 네. 가 보시면 그야말로 다리도 아니죠. 그냥 한 그렇죠. 블럭 하나 떨어져 있는데 너무 완전히 차이가 다르죠. 나요. 그렇죠. 지금 용산역 주변의 그 발전한 모습들을 보면 신용산역 그다음에 예.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보면은 너무 허름하고 예. 지금 무너져가는 듯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재생 사업을 하긴 해야 되고 맞습니다. 내정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어떻게 국제 금융 도시로 바꿔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서울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우려들 목소리가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부흥시키고 뭔가 정말로 역동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식의 플랜을 짤 것인가도 중요한데 제대로 분석을 했느냐, 또 재원이 마련돼 있느냐, 그와 관련된 그러니까 산업이라고 하는 게 같이 부대적으로 일어나서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냐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려하는 목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시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어떤 동력이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 이런 계획 때문에 오히려 그런 동력이 훨씬 더 이제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환영할 만하다. 다만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